Win 18! Win 18! 핫!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다운입니다. NFL 와일드카드주가 저번 주였는데요. 오늘은 여러 경기 중에 가장 긴장감이 넘치는 경기였던 카우보이스 대 49너스의 경기를 몇몇 키플레이 위주로 리뷰해볼게요. 49너스는 자신들의 장기대로 피지컬한 플레이로 16대7로 3쿼터 중반 앞서 나가는데요. 3쿼터 6분쯤 카우보이즈는 역전을 위해 닥 프레스캇이 칼을 갈고 나옵니다. 세컨 앤 28 상황, 닥 프레스캇이 치명적인 인터셉션을 저지르는데요. 오늘 프레스캇이 전체적으로 게임을 잘 풀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49너스 이선 수비수들 4명이 뒤로 물러나는데요. 쿼터 커버리지라고도 최후방 지역을 4분할해서 각각 지역 수비를 하는 건데요. 거기다 라인베커진 3명이 근거리 안쪽, 그러니까 중앙 지역을 지역 수비하는 구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선 수비진과 라인베커 수비진의 움직임을 보면서 말씀드린 지역을 수비하는 것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수비 전술에서 빈틈은 바로 외곽 근거리, 그러니까 바로 이 지역입니다. 카우보이스의 공격 코치 캘럼 무어는 이 공간을 제대로 공략하는 리시버 루트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4명의 리시버들이 모두 컬 혹은 컴백 루트를 밟습니다. 그 말인즉슨 모든 리시버들이 전진하다가 멈추고 돌아오는 루트죠. 양쪽 끝에 두 리시버가 빈 공간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선수가 완벽한 1대1 상황에서 자기를 맞는 리시버 거의 5야드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요. 최상위권 수준의 NFL에서 이보다 더 오픈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닥 프레스캇은 이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근거리 지역 수비를 하는 곳으로 공을 던지게 되는데요. 지역 수비의 장점은 수비가 쿼터백의 움직임을 제대로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다가 뒤를 돌아서 쿼터백과 공의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 리시버에 비해 공에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서 높은 확률로 인터셉션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여러 각도에서 보면 수비가 리시버보다 더 빠르게 공에 반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셉션을 해낸 윌리엄스의 시야와 움직임, 볼캐치 능력 모두 아주 훌륭했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플레이에서 49너스는 자신들의 자랑인 만능 리시버 디보 세뮤얼이 슈퍼플레이를 펼치게 됩니다. 디보의 시야를 한번 보세요. 우측으로 움직이는 디보와 라인맨의 움직임에 수비는 외곽을 막기 위해 과하게 수비 기준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중심이 왼쪽으로 쏠리는 걸 본 디보가 칼같이 방향을 꺾으면서 안쪽으로 파고든 후 두 수비의 한가운데를 스피드로 돌파하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냅니다. 현재 49너스 최고의 슈퍼스타라고 해도 전혀 부족할 거 없는 와이드 리시버입니다. 러닝백이 아니라 와이드 리시버 디보 세뮤얼스의 기가 막힌 러싱으로 게임은 23대7로 49너스가 앞서갑니다. 이어지는 공격권에서 닥 프레스캇은 다시 한번 오늘 폼이 왜 이렇게 안 좋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플레이를 하는데요. 자, 이 플레이는 커버 3의 이 세이프티가 근거리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러닝백을 막는, 러닝백을 담당하는 전술에 라인베커진은 우측 2명은 우측 근거리 지역 수비를, 그리고 최좌측 라인베커는 이 리시버를 따라 왼마킹을 하게 된 구도입니다. 여기서 닥 프레스캇은 외곽에서 컴백 루트를 아까 말씀드린 달리는 척하다 멈춰서 돌아오는 CD램을 향해 던지는데 판단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패스 정확도가 너무 부족했어요. 이 수비수를 과하게 의식한 건지 공을 한참 짧게 던져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판단력 자체도 의구심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조금 뒤로 시간을 돌려보자면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셨겠지만 여기서 닥 프레스캇의 베스트 판단은 외곽에 있는 리시버가 아니었죠. 바로 인루트를 달리는 이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수비의 이목을 끌면서 맨마킹 수비로 전환하게 됐고 수비는 등을 완벽하게 돌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렇게 넓은 공간이 바로 오픈인 거죠. 여기서 닥 프레스캇의 판단력이 한 해 가장 중요한 경기, 어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인 플레이오프 날에 크게 날이 서 있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진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튼 23대7로 지고 있던 카우보이스는 4쿼터의 첫 공격이 제 1분도 안 가는 대실패로 퍼스트다운을 갱신하지 못하고 포스트다운을 맞이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가 막힌 도박수를 걸고 이 도박수를 제대로 수행하면서 포스트다운 갱신에 성공합니다. 스페셜팀에서 이런 도박수 넘치는 슈퍼플레이가 성공하면 경기의 기세가 한 번에 확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보면서 이거 카우보이즈 기세 확 살겠는데?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20대7 비록 점수차가 꽤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시즌 내내 보여온 카우보이즈의 리그 제일의 폭발적인 공격력을 생각했을 때 못 따라갈 정도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에 진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도박을 한번 하고 성공을 했으니 이제는 좀 자신들의 묵묵한 플레이를 좀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카우보이스의 코치진은 공격수들이 필드에 못 올라가게 하고 자신들의 스페셜팀이 필드에 계속 있다가 다음 플레이 시작인, 그러니까 스냅 순간까지 20초 정도 남은 시점에 우르르 선수들을 교체합니다. 스페셜팀 선수들이 빠져나가고 공격수들이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너무 급하게 한 나머지 공격진이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스냅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공격 측이 페널티를 먹고 뒤로 오히려 후진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확 불타오르던 기세를 자기 손으로 꺼트려버린 거죠. 잔머리를 굴리다 직궤에 치가 넘어간 꼴인데요. 카우보이즈의 많은 문제점을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다운에서 펀트하듯이 페이크를 해놓고 패스라는 아주 기상천외한 플레이로 갱신에 성공하는 건 아주 좋았습니다만 거꾸로 묵직하고 단단하게 플레이하는 순간에도 화려하고 영리하게 보이고 싶기만 한 거죠.
카우보이즈에 대한 수많은 비판이 아메리카의 팀이라는 유명세 때문에 실제로 단단하고 묵직한 기본기와 같은 실력보다는 유명세, 핫해 보이는 거, 섹시해 보이는 것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 순간도 내나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의도는 알겠어요. 우리 펀트팀이 올라가 있으면 상대 수비도 교체를 주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격이 갑자기 올라가고 수비가 이에 대해 대응을 하지 못하면 매치업상 아주 유리할 수 있겠죠. 아니 그래도 이미 한 번에 장기가 통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너무 오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NFL의 명수비 코치이자 명감독 출신인 렉스 라이언이 이 플레이를 두고 카우보이스의 코치진은 분명히 경기가 끝나고 와와 카우보이스 코치진 판단 봤음? 이러한 식으로 미디어들이 그들을 정말 후하게 평가하는 것을 잔뜩 상상하면서 이 플레이를 했을 거고 입이 아주 째졌을 거라고 했는데요. 똑똑하지도 않은 것들이 아주 그냥 이기는 것보다 똑똑해 보이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저도 렉스 라이언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보면서 뭐지 싶었어요. 아니 하려면 제대로라도 하던가. 여기서 보면 카우보이스의 선수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수 보세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추적 뭐지 하고 갑자기 후다닥 들어간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감독 선수 간의 게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상호협의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와와 나보셈 하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카우보이즈의 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포티나이너스가 게임을 확정지을 수 있는 공격권에서 점수는 포티나이너스가 23대 1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팀 내의 걱정거리라고 말씀드렸던 지미 가라플로가 공을 인터셉션 당하게 되는데요. 쿼터백을 향한 압박을 피해서 우측으로 돌아나가던 지미 가라플로는 말도 안 되는 패스를 던지면서 또 이 패스가 올 거라고 100% 예측했던 카우보이즈 선수들이 칼같이 빅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좋은 위치에서 시작된 카우보이즈의 공격은 닥 프레스캇이 러싱 터치다운을 성공하면서 게임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점수는 포티나이너스가 단 6점 앞서 있는 23대 17입니다. 이어지는 포티나이너스 공격권 게임이 8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에 카우보이즈는 최대한 빨리 수비 성공해서 공을 받아야 하고 포티나이너스는 어떻게든 갱신을 성공하며 시간을 태워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공격권 내내 카우보이즈는 온갖 수비 반칙을 계속 저지르면서 성공적인 수비로 공격권 전환에 성공할 뻔한 순간들을 수차례 날리게 됩니다. 각종 반칙으로 포티나이너스의 공격권을 강제로 늘려준 카우보이즈는 시간을 5분이나 태우고 3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을 받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포티나이너스의 수비가 제 몫을 해주면서 1분 40초를 남겨둔 시점 카우보이즈의 공격이 실패하고 공이 포티나이너스에게 넘어갑니다. 자, 양팀 모두 타임아웃이 3개씩 있고 경기는 1분 40초 남은 상황. 포티나이너스가 공을 받게 되는데요. 카우보이즈가 포티나이너스의 갱신을 한 번이라도 허용하게 되면 경기는 사실상 그대로 끝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우보이즈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포티나이너스의 피지컬한 러닝을 막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너무 힘을 낸 거였을까요? 공을 들고 있지도 않은 선수를 태클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반칙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서 빅플레이 수비가 또 한 번 무위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기 거의 모든 게 걸린 서드다운 마지막 플레이 포티나이너스가 갱신에 성공하면 그대로 게임이 끝나는데요. 디보 세비어스가 외곽으로 돌아다니면서 퍼스트다운을 거의 갱신한 것 같은데 심판들이 다시 한번 VAR을 돌려보면서 갱신을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정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카우보이즈의 끈질긴 추격으로 경기 종료 32초 남은 시점 23대 17로 카우보이즈가 지는 상황에서 카우보이즈가 공을 받아갑니다. 여기서 닥 프레스캇과 카우보이즈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플레이를 두 번 연달아 성공시키면서 그것도 모든 플레이를 아웃라인 밖으로 나가면서 시간을 멈추면서 계속 진격을 하죠. 마지막 플레이가 14초 남은 시점 포티나이너스는 시간을 태우기 위해 아웃라인 밖으로 나가는 플레이만 막는다는 극단적인 마음으로 선수들을 모두 외곽에 두고 가운데를 뻥 뚫게 놔둡니다. 자 한가운데가 훤히 비어있는 걸 보고 카우보이즈가 결정을 내립니다. 한가운데를 쿼터백 닥 프레스캇이 달리기로 한 거죠. 프레스캇은 공을 받자마자 한가운데를 바로 달립니다. 자 플레이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이 순간 카우보이즈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시간인데 프레스캇이 조금 욕심을 내다 8초 시점에 다운을 당하게 됩니다. 자 프레스캇이 이대로 스파이크를 하고 마지막 헤이메리 패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스냅을 위해서 오라인이 와다다 달려오고 정렬을 합니다만 보시면 공을 잡으려는 심판이 줄을 서는 카우보이즈 선수들과 부딪히면서 시간 내에 스파이크를 하지 못하고 경기가 이대로 끝나게 됩니다. 진짜로 좀 충격적인 결말인데요. 이 플레이도 진짜 카우보이즈의 문제를 되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플레이는 사실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 감독 출신, 선수 출신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보자면 보통 그러니까 교과서상 나와있는 이 플레이가 게임의 마지막 플레이가 될지 말지 정할 때 참고하는 남은 시간 기준은 16초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좋아하는 박스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시작선이 있고 그 위쪽에 엔드존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아군 오라인, 리시버, 타이트엔드, 쿼터백 선수들이 정렬해 있다고 합시다. 경기의 종료가 임박했다고 칩시다. 진짜 2초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점수는 1공격권 이내 즉 8점 이내의 차이라고 하면 이때 공격팀이 선택할 수 있는 전술은 단 하나입니다. 0초가 되기 전에 공만 스냅되면 그 플레이가 끝날 때까지 경기는 지속되기에 리시버진, 타이트엔드들이 모두 엔드존을 향해 달리고 쿼터백도 최후의 마지막 패스를 던지는 거죠. 이 플레이를 헤이메리 혹은 헤이메리 패스, 헤이메리 플레이라고 합니다.
수비 입장에서 공격이 일발 역전을 위한 마지막 패스를 던질 것을 뻔히 알기에 엔드존 안에 오밀조밀 모여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공격진 입장에서는 모든 운을 담은 마지막 희망의 패스입니다. 자, 그럼 헤일메리를 최후의 수단이라 치고 팀들은 헤일메리의 성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필드를 조금이라도 전진하려고 할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한 적이 있지만 4쿼터 후반부의 경기 시간은 조금 다르게 흘러요. 간단하게 설명만 하자면 플레이 아웃으로 끝날 때 반칙 그리고 패스 실패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기 시간이 멈추고 그 이외에 러싱이라든가 패스 플레이에서 캐치를 잡고 아웃이 되지 않은 채로 다운이 되는 경우에는 경기 시간이 그대로 흐르게 됩니다. 4쿼터 후반부 뒤처지는 팀에서는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패스 코스를 외곽으로 나가게끔 하고 러닝 자체를 배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한 아주 중요한 플레이를 경기 시간 관리를 위해 하기도 하는데 바로 스파이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다운, 그러니까 4번의 공격 시도 중 한 번의 공격 시도를 소모해서 쿼터백이 센터한테 공을 받자마자 공을 바닥에 던져서 패스 실패 비슷하게 처리가 되면서 경기 시간을 멈추는 플레이인데요. 바로 스파이크, 다시 말하지만 스파이크라는 플레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겠다면 카우보이스의 마지막 플레이들이 좀 얼마나 좀 답답했고 준비가 제대로 안 됐는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아까 말했듯 헤이맨이 전 마지막 플레이, 그러니까 여기서 카우보이즈의 상황을 따라하기 위해서 쿼터백이 들고 달렸다고 합시다. 플레이가 끝난 후 아군의 모든 선수들이 새로운 시작선에 정렬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후방에 있던 심판이 새로운 시작선의 위치를 지정해주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게 준비된 상황에서 쿼터백이 센터한테 공을 받고 스파이크를 하는 시간까지, 즉 총 16초의 시간이 있어야 공격팀은 헤일메리 전까지 하나의 전진 플레이를 전개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달라스 카우보이즈의 플레이는 14초가 남은 시점에 시행되었어요. 애초부터 훌륭한 플레이 콜링이었냐? 라고 하면 충분히 아닌데 라고 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49ers가 워낙 극단적인 수비 진영을 들고 나와서 틈이 보였고 14초 남았지만 시행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합시다. 오케이라고 해요. 그냥 그 플레이 콜링까지는. 근데 더 문제가 됐던 건 작전의 시행입니다. 교과서에 기재된 16초가 아닌 14초밖에 남지 않은 만큼 러닝하는 선수를 포함해 모든 선수들은 이 플레이에 완벽하게 집중을 하고 있어야 해요. 공을 들고 뛰는 닥 프레스캇은 자신의 팀이 정렬 스냅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에 대한 계산이 되어서 평소보다 최소 1, 2초 정도 더 빠르게 스스로 다운, 그러니까 주저앉고 최후의 플레이를 위한 스파이크를 위한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16초가 아닌 14초가 남았으니까요. 애초에 이렇게까지 극한의 상황까지 몇 야드 더 하겠다고 달릴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 10초 지점에 그냥 누워도 될 거를 1, 2야드 더 가겠다고 슬라이드를 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1, 2초 더 태우죠. 자, 100번 양보해서 1, 2야드 더 달렸다고 칩시다. 이제 자리에서 넘어진 닥 프레스캇은 자신의 팀이 정렬을 할 동안 바로 심판을 찾아야 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다음 플레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공을 건네받고 새로운 시작선을 지정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닥 프레스캇은 자신의 오라인 센터에게 공을 주는 생각만 하고 있던 거로 보여요. 침착하게 기본적인 게임의 절차를 생각하지 않고 급박하게 오라인 센터에게 공을 건네주면 걔가 스냅하겠지 하고 생각했던 거로 보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서 공을 팀원 손에서 뺏어서 오히려 심판에게 공을 바로 건네주던 NFL의 전설 중에 하나인 레리 피츠제럴드와 여러모로 비교되는 모습이죠. 자, 이 모든 상황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렬이 다 돼가니까 게임이 5에서 3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이 시점에 닥 프레스캇이 시간을 확인한 거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훈련이 빡세게 된 아주 단단한 팀이라면, 그리고 리더로서의 침착함을 갖춘 쿼터백이라면 소리를 지르고 있을 겁니다. 보통 스파이크까지 보수적으로 2초 정도가 소요된다고 잡기 때문에 이미 스파이크를 하기에는 늦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리시버들에게 헤일메리에 대한 코드네임을 소리 지르면서 마지막 헤일메리로 플레이를 바꿨을 거예요. 옛날에 드류 브리스 그리고 빅벤이 과거에 몇 번 보여줬던 것처럼요. 하지만 닥 프레스캇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서인지 마음이 급해서인지 플레이를 전혀 바꾸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스텝을 하고자 하는 생각만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촉박한 상황에서 스냅조차 하지 못한 채로 최후의 헤일메리조차 없이 경기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경기가 끝난 후에는 아쉬운 마음은 알겠지만 재빠르게 와서 시작선을 지정해주자는 심판 탓을 하는 뉘앙스의 인터뷰까지 했는데요. 물론 그 다음날에 이 멘트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모든 심판이 플레이가 끝난 후 움직이는 걸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심판의 잘못이라고 비춰지는 않습니다. 심판이 닥 프레스캇과 센터를 치고 들어가면서까지 시작 지점을 지정해주려 하긴 했지만 이는 카우보이스를 방해했다기보다는 제대로 경기 절차조차 숙지하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정렬을 해서 그 틈을 어떻게든 파고들어서 빠르게 한 번이라도 카우보이즈가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다급하게 움직인 심판이 카우보이즈를 배려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합해보자면 이 경기의 패배가 카우보이즈 여러 문제점을 집대성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카우보이즈의 문제점, 단단하고 묵직한 흔한 말로 교과서적인 기본기보다는
화려하고 섹시하고 영하고 까리하고 굉장히 미디어에 집중 조명을 받는 모습에 중점이 있는 카우보이즈의 선수진과 코치진 모습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기, 그러니까 풋볼의 기본적인 가장 기본 중에 하나는 각 상황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우선 감독과 코치진 그리고 쿼터백인 닥 프레스캇까지 플레이 콜링, 그러니까 작전 수립 능력이 정말 부족했어요. 4쿼터 초반 펀트 페이크가 성공해서 갱신을 해내는 성공 확률이 낮은 어느 정도의 요행, 도박 플레이가 성공한 상황에서 또 한 번 요행을 바라는 이상한 교체 타이밍의 플레이 콜링으로 가까스로 살려낸 게임 분위기를 죽여버렸고, 게임의 종료까지 14초 남은 상황에선 기본기로 권장되는 헤이메리를 시도하지 않고 무리한 욕심을 내서 최후의 시도조차 없이 경기를 그대로 끝내버린 점, 전체적으로 정규 시즌 리그 제1의 공격력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가장 약한 디비전에 속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의문이 붙었던 팀인데요. 이번 게임 공격에서 전체적인 졸전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자신들의 공격이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은 걸 인증해버렸습니다. 둘째로 부족한 경기 준비 능력과 라커룸 장악 능력을 들 수 있습니다. 기본기에서 벗어난 천재적이고 기상천외한 전술을 들고 나왔다면 반복적인 훈련으로 그 플레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선수들 전반에 걸쳐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뭘 할지 모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지막 순간에 심판의 공을 건네지 않는 닥 프레스캇과 센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라커룸 장악 능력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번 경기 핵심적인 상황에서 수차례 반칙을 저지르면서 49ers의 숨통을 튀게 해준 카우보이스는 프로 최다 반칙 기록을 세우면서 정규 시즌 리그 최다 반칙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감독, 코치진, 선수진 모두 렉스라이언의 말을 빌어서 교과서적인 플레이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모습, 빛나는 모습, 다르게 말하면 하이라이트 장면만을 보여준 데 현안이 되어서 정작 묵직한 기본기, 반칙을 줄이려는 훈련, 경기를 승리하기 위한 각 상황에서 어찌할지에 대한 훈련과 같은 기본기에서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쿼터백 닥 프레스캇입니다. 프레스캇의 팬분들은 오늘 경기에서 정말 큰 실망하셨을 건데요. 억바와 억가가 공존하는 선수로서 탑급 쿼터백이냐 아니냐에 대한 항상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오던 닥 프레스캇은 오늘 전체적인 퍼포먼스도 안 좋은데 쿼터백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중요 순간 플레이 능력, 침착성 부문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모로 리그에서 탑5 연봉의 쿼터백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카우보이즈의 선수진은 카우보이스라는 팀의 유명성 때문에 흔히 말해 뽕에 취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상적인 전략 전술로 상대를 압도하는 감독보다는 카리스마가 강한 라커룸 장악 능력이 뛰어난 감독이 필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카우보이스의 오너 제리 존스는 이번에 마이크 메카시 감독을 신임했습니다. 하지만 올 한해는 기대하던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어요. 물론 프로 선수도 다 큰 성인이기에 그들이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집중력이 전혀 없는 모습, 연습을 한 게 되게 자명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들을 사실 감독 탓만 하기에는 억지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 시즌에 카우보이스 감독 마이크 메카시의 신임이 유지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감사합니다.